그러면 지금부터 일반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금 있는 곳에 대표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감시가 국회의 기능의 핵심인 이유죠. 이재명 시장님을 여기 이 자리에 모신 것도 바로 세금 낭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께서는 올 초에 시민 혈세는 공사 퍼주기가 아닌 주민복지에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공사 퍼주기는 뭘 말합니까? 짤막하게 30초만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정부에서 지방계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약 8% 정도 비싼 가격으로 공사 발주해라라는 지시를 냈습니다. 전국에서 시장 단가로 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남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 표준 품셈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62년이니까 50년 역사가 있으니까 이걸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개혁 차원에서 199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장 단가 준비 지시를 했고, 국토부가 또 행정부가 준비를 해서 2004년에 이제 실시가 됐는데, 10년 뒤에 건설업계가 폐지 요구를 했고, 작년 이게 사실상 300억 이하 공사에서는 50년 전 제도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성남시만 표준 품셈을 거부하고 시장 단가를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세요. 자, 표준 품셈으로 인한 표준 품셈 제도로 하면 성남이 지난 1년 동안에 1000억을 발주했는데, 이걸 시장 단가를 적용하니까 70억, 930억에 발주를 해서 70억을 아꼈단 말이죠. 서현 도서관 건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178억짜리를 163억에 이렇게 시장 단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은 8% 정도의 이제 그 예상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국으로 적용하면 100억 이하 공공공사가 22조, 300억 이하는 통계가 없습니다만 2배 잡고 40조라고 하면 3조 이상, 3, 4조 원의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 시장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남시 홈페이지에 가면은 예정 가격, 도급 가격, 하도급 가격을 낱낱이 다 띄워놨어요. 이렇게 낱낱이 자재값이나 낙찰 가격이나 하도급 가격을 다 띄워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된 부조리가 생기기 어렵게 됩니다. 다 공시가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설계도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부실 공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장에 뭐 시민들이든 노동자들이든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공사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건설 현장에서 특히 강도폭 공사들은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복지에 손해가 가더라도 많이 퍼줘라. 소위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많이 퍼주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저 수치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 효과는 이 부정거래 같은 것이 근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하도급 계약을 부풀리거나 해서 비자금을 만드는데 저렇게 공개가 되게 되면 부풀릴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왜 성남 이외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이 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지방계약법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계약하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긴 한데, 행자부가 지침 예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구속력이 있는 법규이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규로 지시를 했습니다. 300억 이하는 건설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8% 정도 비싼 품셈으로 계산해라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36개 자치단체는 정부의 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도를 면허하기 위해서 정부의 교부세를 받아야 되고, 근데 정부한테 밉보이면 교부세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남은 입보해도 괜찮아요? 교부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재정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기 재정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개혁의 이름으로 1,200억 성남시 세금을 좀 뺏어가겠죠. 예, 지방계약법 상위 법령은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라고 돼 있는데 예규로 네. 예규로 표준 품셈으로 퍼줘라 하는 것은
예규가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명백히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률 체계인데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논의하셔서 법에 광급공사는 반드시 표준 시장 단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계약을 해라, 발주해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마음대로 예규를 법과 시행령에 위반되는 예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설업체들의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8%씩 더 주라 이렇게 자, 마지막 질문 이렇게 8%를 그 상위법에 위반된 낮춘 시장 단가로 발주를 하니까 서현도서관이든 이 종합복지사회관이든 발주를 하니까 이 응찰하는 기업들 수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싸게 하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고 발주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급을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서현도서관은 369대 1이었습니다. 그전에는 244대 1 평균이었는데 369대 1로 경쟁률이 좀 심해졌고 오히려 부실공사 여부는 그 설계된 대로 공사가 되어 있는지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가능한 거지 공사비 많이 준다고 공사 잘하고 공사비 적게 준다고 부실공사하고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건데 정부에서 그런 핑계로 사실상은 주민들의 복지를 훼손하면서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비를 많이 주라라고 하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써야 되는데 국민의 이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업체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퍼주는 그야말로 저는 정부에서 하는 일종의 갑질 아니냐 이것도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